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교통연구소. 한 중년 남성이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이메일을 읽고 있었습니다. 에릭 스펜서, 20년간 도시 교통 시스템을 연구해온 미국 최고의 기술 전문가였죠. 그의 모니터에는 한국 스마트 모빌리티 연구소에서 보낸 초청장이 떠 있었어요. 첨단 기술을 실제 도시 전체에 적용한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에릭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는 뉴욕, 런던, 도쿄, 싱가포르의 교통 시스템을 모두 분석해봤거든요. 한국이 그들보다 앞설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한국은 얼마나 다를까? 사흘 뒤 그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훑어봤어요. 인구밀도 세계 최고 수준, 좁은 국토. 하지만 교통 효율성 지수는 세계 상위권. 숫자만으로는 이해가 안 됐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에릭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국장 자동 게이트가 그의 얼굴을 인식하고 부드럽게 열렸어요. 대기 시간은 거의 없었죠. 안내 로봇이 다가와 한국어와 영어로 길을 안내했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흔히 보던 소란과 혼란은 전혀 없었어요. 여긴 공항이 아니라 미래 도시 같군. 에릭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그가 서울로 향하며 목격할 광경들은 그의 20년 연구 경험을 완전히 뒤흔들 거였어요. 과연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미래 그 자체라고 표현할 만큼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이 과장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릭 스펜서, 캘리포니아에서 20년간 도시 교통 시스템을 연구해온 기술 전문가예요. 샌프란시스코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뉴욕의 지하철 시스템 개선안을 제시했죠. 제 이력서는 화려했고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초청장을 받고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가끔 자국 기술을 과대 포장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하지만 동료가 말했어요. 에릭, 한국은 진짜야. 내가 작년에 갔었는데 충격받았어. 과장 아니야? 직접 가보면 알아. 우리가 연구실에서 토론하는 걸 그들은 이미 도시 전체에 적용하고 있어. 그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들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 자동 게이트가 줄지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차례대로 게이트 앞에 섰고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렸죠. 빠르고 정확했어요. 저도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몇 초 만에 인식이 완료됐고 문이 열렸어요. 대기 시간은 거의 없었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만 30분 이상 걸리는데 여기는 3분도 안 걸렸어요. 빠르네. 짐을 찾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짐이 나오는데 시스템이 효율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자기 짐을 찾아갔고 밀치거나 서두르는 사람이 없었죠. 공항 로비로 나오자 안내 로봇이 있었습니다. 작고 귀여운 디자인이었는데 화면에 여러 언어 선택 버튼이 있었어요. 영어를 선택하자 로봇이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서울역이요. 공항철도를 이용하세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로봇이 방향을 가리켰어요. 심지어 지도까지 화면에 표시해줬죠. 고마워요. 저는 로봇에게 인사하고 공항철도 역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충격이 왔어요. 여기 너무 깨끗했거든요. 바닥은 반짝였고 공기도 상쾌했어요. 안내 표지판은 명확했고 동선도 잘 설계되어 있었죠. 표를 사려고 했는데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교통카드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와봐서요. 그럼 이 게스트 패스를 쓰세요. QR코드로 작동합니다. 그분은 제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주고 QR코드를 생성해줬어요. 그리고 게이트에 스캔하는 방법을 알려줬죠. 이렇게 간단해요? 네, 편하시죠? 정말 편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바닥에 그어진 선을 따라 정확히 서 있었어요. 대화 소리도 크지 않았고 분위기가 차분했죠.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3분 후 도착이라고 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3분 후에 열차가 들어왔어요. 1초도 틀리지 않았죠. 와, 저는 감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바트는 자주 지연되거든요. 5분에서 10분 늦는 건 기본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열차에 탔습니다. 내부도 깨끗했어요. 좌석은 편안했고 손잡이는 반짝였죠.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사람도 없었죠.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흔들림도 거의 없었고 소음도 적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현대적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내리자 규모에 압도됐어요. 엄청나게 큰 공간이었는데 수천 명이 오가고 있었죠. 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지? 저는 놀랐습니다. 뉴욕 그랜드 센트럴역은 항상 시끄럽거든요.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죠. 하지만 서울역은 달랐어요. 대형 스크린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기차 시간표, 환승정보, 날씨, 뉴스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화면은 선명했죠. 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보다 시민의식이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나라. 지하철을 타기 위해 다시 플랫폼으로 갔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시스템 중 하나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막상 와보니 전혀 복잡하지 않았죠. 노선도가 명확했어요. 색깔로 구분되어 있고 환승역은 특별히 표시되어 있었죠. 영어 표기도 잘 되어 있었고요. 플랫폼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장치였어요. 열차가 도착하면 열차 문과 스크린도어가 동시에 열렸죠. 정확히 일치했어요. 정밀하네. 저는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계산되고 설계되어 있었어요. 열차 안에서 한국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은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양보받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 자리를 내어줬죠. 강요가 아니라 문화였어요. 승강장 어디에도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쓰레기를 들고 다니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바닥에 버리는 사람이 없었죠. 청소 로봇도 봤습니다. 작은 로봇이 구석구석을 조용히 닦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피해가며 효율적으로 움직였죠. 이건 스마트 도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술 생태계군. 저는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미국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다음 날 한국 스마트 모빌리티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는데 로비부터 인상적이었어요. 로봇 안내원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죠. 연구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젊고 열정적이었어요. 팀장인 김민수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에릭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희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전체의 교통 흐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버스, 지하철, 택시, 개인 차량까지. 모든 게 통합되어 있었죠.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합니다. 모든 교통수단이 데이터를 전송하고 중앙 시스템이 분석해서 최적 경로를 제시하죠. 하지만 개인정보 문제는요? 익명화 처리합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암호화되어 있어요. 김 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신호등 시스템, 버스 배차 간격, 지하철 운행 스케줄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조정되고 있었어요. 놀랍네요. 미국은 아직 이 정도 통합 시스템이 없어요. 시간이 걸렸어요. 10년 넘게 구축했죠.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였나요? 김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보다 시민들의 협력이 더 큰 힘이죠. 시민들의 협력이요? 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시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한국 시민들은 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시스템을 신뢰하죠. 그게 가장 큰 자산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기술은 앞서지만 시민 협력은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규칙을 무시하고 시스템을 불신하죠. 어떻게 시민들이 그렇게 협력하게 됐나요? 다른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불편을 공유하기보다 해결을 공유하는 문화예요.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 혼잡하잖아요. 미국 같으면 사람들이 불평하고 싸우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은 배차 간격을 줄이고 칸수를 늘리고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했어요. 시민들도 협력했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문제 해결 방식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에릭 박사님, 직접 현장을 더 보시겠어요? 물론이죠. 우리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버스 관제센터, 지하철 통합관리실, 스마트 신호등 시스템까지 모든 걸 봤어요. 버스 관제센터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서울 전체의 버스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배차 간격, 승객 수, 교통 상황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보였죠. 이 시스템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실시간으로 배차를 조정할 수 있어요. 특정 노선에 승객이 많으면 버스를 더 투입하고 적으면 줄이죠. 효율적이에요. 승객들은 어떻게 알아요? 버스 앱이 있어요. 버스가 몇 분 후에 오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죠. 심지어 버스 안이 얼마나 혼잡한지도 표시돼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아 봤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있는 정류장에 몇 분 후에 버스가 오는지 정확히 표시되고 있었죠. 이거 오차는 얼마나 돼요? 보통 1분 이내예요. 교통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거든요. 지하철 통합관리실도 봤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20개가 넘는 노선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었죠. 환승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원활해요? 시간표를 정밀하게 조정했어요. 환승역에서 대기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각 노선의 배차를 맞췄죠. 엄청난 계산이 필요했겠네요. 인공지능이 도와줬어요.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시간표를 만들었죠. 저는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스마트 신호등 시스템도 봤습니다. 신호등이 교통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작동하나요? 카메라와 센서가 차량 수를 감지해요. 차가 많은 쪽에 신호를 길게 하고 적은 쪽은 짧게 하죠. 실시간으로요. 보행자는요? 보행자도 감지해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많으면 보행 신호를 길게 주죠. 모든 게 계산되고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며 저는 많은 걸 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태도였죠. 마지막 날 밤 저는 혼자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안전했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가게들도 열려 있었죠. 도로는 깨끗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었어요. 택시들은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있었고 보행자들은 신호를 잘 지켰죠.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한 대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렸어요.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없었죠. 이게 바로 시민의식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교통 시스템을 만든 건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집단의식이 있었죠. 노트를 꺼내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 도시를 만든 건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다.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집단의식이 있다. 다음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봤어요. 시스템뿐 아니라 사람들도 관찰했죠. 노인이 타자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당연한 듯이요. 강요도 없었고 칭찬도 없었어요. 그냥 문화였죠. 짐이 많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옆 사람이 자연스럽게 도와줬어요. 말도 없이요. 역에 도착하자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내렸습니다. 밀치는 사람도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진짜 한국의 힘이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술은 복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화는 쉽게 복제할 수 없죠.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돌아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교통 시스템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해서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멀어졌어요. 저는 노트를 펼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걸 담았어요. 기술적인 부분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소까지요. 한 달 뒤 샌프란시스코 교통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교통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발표장에 들어서자 수백 명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저는 최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인천공항, 서울 지하철, 버스 시스템, 스마트 신호등, 모든 걸 보여줬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1초 단위로 정확합니다. 버스는 실시간으로 배차가 조정돼요. 신호등은 교통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바뀌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기술을 도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은 세계가 따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시민의식과 협력 문화는 쉽게 복제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죠? 한국 시민들은 교통규칙을 잘 지킵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줄을 서고 서로를 배려하죠. 그게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미국은 어떤가요? 우리는 신호를 무시하고 새치기하고 불평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시민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아요.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제게 말했어요. 불편을 공유하기보다 해결을 공유하는 문화가 한국 시스템을 만들었다고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시민의식, 협력 문화, 문제 해결 방식. 그게 진짜 한국의 힘이에요. 청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공공질서와 시민의식을 가르쳐야 해요.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하죠. 시간이 걸리지만 필요한 과정이에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래 도시가 아니라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발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하러 왔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네, 직접 가보세요. 제가 말한 것 이상입니다. 우리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의지만 있다면요. 제 발표는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주요 신문들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다루기 시작했죠. 미국 전문가가 인정한 한국 교통 시스템. 기술을 넘어선 시민의식의 힘. 샌프란시스코는 서울을 배워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시장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를 시청으로 불러 자문을 구했어요. 에릭 박사,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도는 할 수 있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공정하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그리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만들어주세요. 저는 팀을 꾸려 한국식 교통 시스템 도입 계획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대로 복제할 수는 없었어요. 미국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했죠. 1년 뒤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시 공무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들도 직접 보고 배우길 바랐죠. 김민수 박사가 다시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에릭 박사님, 다시 오셨네요. 네, 이번엔 우리 팀을 데리고 왔어요. 환영합니다. 더 자세히 보여드리죠. 일주일간 우리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공무원들도 모두 감탄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합니다. 마지막 날 김 박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박사님, 1년 전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에릭 박사님이 직접 보고 판단하신 거죠. 한국 덕분에 제가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맞아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고 있어요. 시민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고요. 잘하고 계시네요. 응원합니다. 헤어지기 전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에릭 박사님, 미국도 변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큰 힘이 돼요.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일부 구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어요. 스마트 신호등을 설치하고 버스 실시간 정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교육도 강화했죠.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어요. 왜 우리가 한국을 따라해야 해? 우리 방식이 있어. 하지만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자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오, 이거 편한데? 버스 언제 오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아. 교통이 좀 나아진 것 같아. 변화는 천천히 일어났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한국을 자주 방문합니다. 갈 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죠. 한국은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자율주행 버스도 도입됐다고 들었어요. 드론 배송 시스템도 테스트 중이고요. 한국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한국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입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은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어요. 효율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시스템. 그게 얼마나 특별한지 아시나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기술은 복제할 수 있지만 문화는 복제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외국인 눈에는 기적처럼 보입니다. 정시에 오는 지하철, 깨끗한 역, 질서정연한 시민들. 이 모든 게 특별해요. 특히 시니어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든 질서와 규율의 문화가 지금 한국의 강점이 되고 있어요. 어려운 시절 함께 살아남기 위해 만든 협력 문화가 지금은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술력과 창의성이 시스템을 더 발전시키고 있어요. 과거의 가치와 미래의 기술이 만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있죠. 저는 앞으로도 한국을 연구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 배울 거예요. 한국은 제게 영원한 교과서 같은 나라니까요. 마지막으로 김민수 박사님과 한국연구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시야가 넓어졌어요. 한국은 미래 도시가 아닙니다. 미래 그 자체입니다. 에릭 스펜서 드림.